안녕하세요. 봄날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책을 빨리 읽고 싶지 않으신가요?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 지금 1시간에 책 한 권을 읽는 속독법 등이 시중에서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속발음을 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구 회귀 현상도 있어서 같은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곤 했죠. 현재는 한 줄을 두 문단으로 나누어 덩어리째 읽고 있어서 독서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하루 한두 시간씩 투자하고 일주일에 책 두세 권을 읽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독은 꼭 필요하다입니다. 다른 속독법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니 단점들도 꽤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속독법의 장점과 상황별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속독법의 단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엉성하게 읽어서 뇌에 남는 게 없다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속독을 하게 되면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속독법으로 책을 읽으면 훨씬 깊고 입체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책을 3번 이상 읽습니다. 처음에는 속독으로, 두 번째는 정독으로, 세 번째는 발췌 또는 초소 독서를 합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 속독으로 읽는데 그 이유는 산을 등반할 때 전체적인 산세를 머릿속에 한번 훑고 산책로를 기억하면서 등산하는 것과 산세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곧바로 등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산세도 모르고 등반하면 체력 분배도 하기 어려워서 금방 지치곤 하죠. 그래서 속독은 책의 문맥 흐름이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파악할 때 책 앞장에 있는 목차와 책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감하듯이 읽습니다. 책을 처음 읽을 때 속독을 하다 보니 책 내용이 모두 기억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속독의 단점이죠. 그렇다고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은 또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저의 기존 다독을 통해 누적된 사전 지식이 있는 분야의 내용들은 빠르게 속독을 해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밑줄과 핵심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종독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속독으로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독을 해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속독을 먼저 하지 않고 바로 정독할 경우 직렬식 또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앞으로 전진만 하는 독서를 하게 되니 제일 앞쪽 내용과 중간 또는 뒤쪽 내용에 대해 입체적 또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읽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산세를 모르고 등반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깊이 있는 독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을 읽을 때는 발췌 또는 초소 독서를 합니다. 앞서 정독을 하면서 밑줄 그었던 부분 중 가슴에 와닿거나 필요한 부분의 문장만 따로 독서 노트나 A4 용지에 쪽수와 함께 느낀 점을 적어 놓습니다. 이후 제가 다시 책을 들었을 때 그 정리본만 읽어보면 책 한 권을 다시 읽는 효과도 있고 훨씬 기억도 오래 남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제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겼다면 적어 놓은 쪽수로 다시 찾아가 책의 앞뒤 문장을 다시 음미해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7개 정도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는 정보의 양이나 복잡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존 다독에 의한 사전 지식이 많은 상태에 속독이 더해지면 독서력은 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독과 속독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복합적인 관계인 거죠. 저는 30살 중반까지는 책을 많이 읽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30살 중반쯤 지인의 추천으로 그 분야의 지식도 없으면서 지인의 말만 믿고 2억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공부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덜컥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들을 모으면서 느낀 점은 제가 2~3시간만 시간을 내서 책이나 인터넷으로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내 시간과 돈을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공부하고 부딪히면서 배운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꿈과 목표를 적고 지금도 미친 듯이 독서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다 보니 속독법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 시중에 있는 속독법을 따라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독서법에는 속독, 정독, 완독, 통독, 다독, 낭독, 묵독 등 정말 다양한 독서법이 있고 각 독서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용을 조감하듯이 빠르게 파악할 때는 속독을 하면 좋고 책의 내용에 대해 깊은 고찰이나 사색이 필요할 때는 정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독서법을 택해 독서하면 훨씬 입체적이고 풍성한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 속독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속독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독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